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그 책은 미움받을 의미인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요즘 뭐 네이버 메인에도 가끔 나오고 하는데 그 아들러 아시죠? 심리학자.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프로이트나 융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제일 제2 심리학자들인데 얘네들은 이제 이분들은 제3 심리학이라고 인본주의 심리학자라서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한 번쯤 들어볼 만한 것 같아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책의 구성은 이렇게 그 철학자의 방에 그 대학생이 찾아가요. 근데 그 대학생은 굉장히 우울하고 자존감도 없고 되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철학자하고 얘기를 하는 건데 총 5개의 밤을 새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자유에 관한 건 3번째 밤이라서 3번째 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설 중에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화폐란 주조된 자유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렇죠. 저희가 돈을 버는 것도 무언가 그 돈으로 뭔가를 하고 자유롭게 뭔가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제 반대로 자유란 주조된 화폐다? 반대로 바꿔서 얘기하면은 고개를 끄덕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부자인 사람들도 그 사람들 나름대로 뭔가 고민이 있고 자유롭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부자인 사람들조차도 결국에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들러는 인간의 모든 고민이 결국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얘기를 듣고 그 철학자를 찾아갔었던 그 학생은 반론을 제기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건 너무나 세속적이고 그런 말 아니냐. 우리 인간들이 뭐 자유라든가 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고민할 것도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라고 반론을 제기했었는데요. 아들러는 특히 인간관계 중에서도 인정욕구에 대해서 부정을 합니다. 우리 흔히들 인정욕구 하면 굉장히 좋은 거고 남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들러 같은 경우는 인정욕구 때문에 부자유를 강요받게 된다.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러는 그 아이들에게 칭찬이나 상벌을 주는 것도 안 좋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내가 상을 받지 않으면은 그 일을 안 해도 되고 내가 벌을 받지 않으면은 그 일을 해도 되고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들러는 첫 번째로 다른 사람, 그 사람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지 마라 라고 합니다. 이 책 안에 있었던 구절을 인용해서 따왔는데 타인의 기대, 여기서 타인이라는 건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면 안 된다. 또한 너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러가 얘기하는 건 과제를 분리하라 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과제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말을 물가에 데려갈 수는 있어도 물을 먹게 못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내 스스로에게 당당할 수 있도록 내 선에서만 어떤 행동들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관계의 카드를 결국 내가 쥐고 있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잘못 얼핏 드는 생각이 너무 이거 개인주의적이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들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란 타인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다. 처음에 이거 얘기를 듣고 이게 뭔 얘기일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유대인의 교리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10사람이 모이면은 한 사람은 나에게 굉장히 적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 2사람은 내 친구, 그리고 나머지 7사람은 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아까 자유란 타인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 했는데 미움을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아무리 잘해도 결국 10사람이 모이면 한 사람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의도치 않게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한 사람한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나가라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인생의 거짓말을 회피하라 라고 하는데, 아들러가 말하는 인생의 거짓말이라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에게 하는 변명 같은 겁니다. 탓하기, 환경이 어때서, 부모님이 어때서, 뭐 집터가 어때서, 이렇게 계속해서 밖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한 소녀의 이야기를, 에피소드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한 소녀가 대학생인데 짝사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부와 CC를 꿈꾸면서 짝사랑을 하고 있었는데, 그 소녀의 그 병이 있었습니다. 정면 공포증이라고 아시나요? 가족 이외의 사람하고 만나면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공포증의 일종으로 그 병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꿈은 정면 공포증이 없어지면 좋겠다. 없어지기만 하면은 나는 그 사람한테 고백하고 싶다라는 건데, 이 소녀의 이야기를 좀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인론과 결과론이 있는데, 목적론이 있는데, 원인론은 커즈 앤 이펙트, 원인과 결과로 세상 일을 분석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프로이트의 그 어떤 심리학적 그런 것들은 다 원인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원인이 있었고, 과거 어렸을 때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이런 병이 생겼다, 이게 원인론이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왔는데 커피를 딱 쏟았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실수로 커피를 쏟아가지고 핸드폰이 고장나게 된다면은 분노하고 결국 소리를 치겠죠. 이게 원인론에 입각한 분석입니다. 근데 목적론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목적론은 내가 선택하고 내 필요에 의해서 어떠한 행동과 마음가짐을 갖게 된다는 건데, 직원이 실수를 해서 휴대폰이 고장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고장난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는 개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그 선택이라는 것은 의식적일 수도 있지만 무의식적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호통을 친다는 것은 결국 실수한 웨이터를 굴복시키려는 그 의도 때문에 내가 분노라는 것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내가 다른 감정을 선택한다면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말로 잘 타이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왜 화를 선택했느냐를 주목하는 게 목적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른 건데, 원인론 같은 경우는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으면 그 트라우마 때문에 현재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규정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아들러의 목적론은 현재의 필요 때문에 과거의 트라우마를, 과거의 수많은 기억 중에서 하나의 트라우마를 내가 탓하는 거다, 원인으로 삼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역설이라는 게 있는데요. 누구 하나 악을 원하는 자는 없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악은 도덕적인 악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불필요한 악을 뜻하는 겁니다. 즉, 누구 하나 악을 원하는 자는 없다라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은 누구나 어떤 행동을 한다면 자기에게 이롭기 때문에 혹은 자기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선택을 한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 소녀의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 프로이트식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정면 공포증이 있기 때문에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들러의 목적론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 소녀는 고백했는데 차일까봐 두려움이 있겠죠. 그 두려움 때문에 정면 공포증이라는 공포증을 스스로가 무의식 중에 선택했다는 것이죠. 왜냐면 이 소녀는 아마 이 소녀의 무의식 중에는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정면 공포증만 없으면 고백에 성공할 수 있을 텐데. 다시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었던 그 인생의 거짓말, 변명 만들기,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익스큐즈를 만들어내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칼로 자해하는 그 학생들 있잖아요. 자해하는 걸 프로이트가 분석을 한다면은 칼로 자해를 하는 거는 뭔가 과거의 아픔이라든가 부모님의 상처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원인만 밝힐 수 있다는 아들러의 설명입니다. 아들러가 만약에 자해를 본다면은 과거의 원인을 분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걸 하고 있는 행위 자체는 그 스스로 부모님한테 관심을 받기 위해서 선택한 행동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당장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주목하는 게 아들러의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아들러의 그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고 있는 차는 똥차, 근데 앞으로 탈 수 있는 차는 새 차. 근데 헌차라고 해서 안 좋은 게 아니라 헌차는 물론 불만을 가지고 있겠지만 안정적입니다. 브레이크를 이만큼 밟으면 어느 정도 쓴다는 거, 핸들을 힘들지만 이렇게 꺾으면 얼마나 꺾인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입니다. 근데 변화하려고 하면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훨씬 더 좋은 차지만 내가 얼마만큼 조절을 해야지 이 차가 바뀌는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거는 프로이트식으로 해석하지 않고 아들러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자기 스스로 변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했기 때문에 결국 변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의 문제로 돌아와서 이번 발표를 마무리 지으면요, 결국 자유란 용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러의 심리학은 그래서 용기의 심리학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타인에게 미움받을 용기,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고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이 두 가지 용기를 통해서 결국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자면 자유란 내 삶을 내가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책이 내용이 많아서 최대한 빼고 자유에 관한 것만 넣기 때문에 약간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토론이나 질의응답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